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대한민국 정부의 2025년도 항공산업발전 시행계획입니다. 이게 향후 10년, 그러니까 21년부터 30년까지의 큰 그림 아래서 딱 내년 2025년에 뭘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거거든요. 이걸 보면 한국 항공산업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방위산업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강점을 살리면서도 또 민간 항공이나 아니면 미래 항공 모빌리티, AM이라고 하죠. 이런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혹시 기술 발전이나 한국 산업의 미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먼저 전체적인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고 있고요. 또 팬데믹 이후에 주춤했던 민간 항공 수요도 이제 회복세로 돌아섰고, 동시에 친환경 기술이라던가 AEM 같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도 막 떠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그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상황을 보면요. FA50 같은 완제기 수출, 이런 걸로 방산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전히 좀 아쉬운 점은 전체 항공산업 매출에서 군수 비중이 아직도 절반이 넘는다는 거. 22년 기준으로 한 56%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민수 분야, 특히 엔진이라든지 센서 같은 아주 핵심적인 기술들은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항공 정비, MRO, 시장, 이것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 2025년 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과제들을 좀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건가요?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전략 방향이 있던데 근데 그 아래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핵심적인 것들만 추려서 살펴보죠. 첫 번째가 핵심 기술 확보네요. 특히 군용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민간 분야로 좀 확장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던데 이게 근데 말처럼 쉬운 건가요? 군용이랑 민수용을 좀 다를 텐데요. 네. 쉽지 않죠. 당연히 요구하는 성능이나 조건들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 계획을 보면 단순 기술 이전이라기보다는 처음 개발 단계부터 아예 민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는 그런 접근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첨단 군용 엔진 기술을 개발할 때 이걸 나중에 민항기용 엔진이나 아니면 그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 용 터보 제너레이터로 이렇게 파생시킬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기획하는 시기죠. 그리고 기존 주력 기종인 FA50이나 KF21 이런 것들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 높이는 작업도 당연히 계속하고요. 결국 이건 방산하고 민수 이 두 시장의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핵심 기술 자립 없이는 진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거겠죠. 네, 일종의 민군 협력 강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전략, 신성장 동력 확보. 이쪽은 어떤가요? 역시 미래 먹거리, 그 AAM이나 드론 분야 투자가 눈에 많이 띄던데요. EVTOL이라고 하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 이런 차세대 항공기들 안전하게 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지원센터도 만든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 분야는 한국이 약간 후발주자 느낌이 좀 있는데 이런 투자만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당장 글로벌 선도 기업들하고 기술 격차가 있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기술 개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비행 시험이나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에 꽤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직 이착륙기 비행 안전성 실증 시험 지원센터라던가 아니면 그린 UAM AAV 핵심 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 같은 사업들이 바로 그런 건데요. 여기서 UAM은 도심 항공 교통, 어번 에어 모빌리티이고 AAV는 첨단 항공 이동 수단, 어드밴스드 에어 베이커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그 실증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로 테스트하고 또 상용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드론 잡는 드론캅 기술, 드론이랑 로봇 연계해서 배송하는 시스템, 또 성층권에서 오래 떠 있는 태양광 드론 개발, 이런 구체적인 활용 기술 개발도 같이 진행하고요. 심지어 K드론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연구까지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생태계를 키워나가려는 의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실제 운용을 위한 기반을 닦는다는 거네요.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던데 이건 아무래도 요즘 대세인 친환경 흐름과 관련된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이제 항공 분야도 탄소 배출 줄이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으니까요. 이 계획에서도 보면 특히 수소 연료 전지, 이걸 소형 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인증 체계를 개발한다거나 친환경 소재나 부품 개발을 기획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그래도 수소 기술 쪽은 비교적 강점이 좀 있으니 이걸 항공 분야에 접목해 보려는 시도인 거죠. 물론 뭐 상용화까지는 기술적인 허들이 아직 많겠지만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면 이런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산업 생태계 자체가 좀 건강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노력도 좀 보이는 것 같던데요. 아직은 뭐 KI나 대한항공, 한화 같은 상위 몇 개 대기업이 매출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구조라고 하던데 이걸 좀 개선하려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또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작년 23년 조사에서도 항공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42% 넘게 지적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 계획이 있어도 이걸 실제로 구현하고 뒷받침할 중소기업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없으면 사실 실현되기 어렵죠. 그래서 뭐 중소기업들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드론 특화단지 같은 걸 만들면 어떨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사업들도 결국은 이런 산업 기반을 좀 더 튼튼하게 다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2025년 항공산업 발전 시행계획. 정리를 좀 해보면요. 기존의 강점인 방위산업을 발판으로 삼고 여기에 AAM이나 친환경 같은 미래 트렌드에 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핵심 기술 자립도 높이고 산업 생태계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2030년대에는 항공 G7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추진된다면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 변화는 물론이고 관련 기술들이 우리 사회나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이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려를 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예고되는 시점인데요. 과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당신의 삶이나 일, 혹은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어떤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